취득세가 인상이 됩니다. 이젠 서민도 실수요자도 집을 사지 말란 말일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취득세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 4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주택 유상거래에 있어서 4%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주택이 없으시거나 3주택 이상인 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다른 개정안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8월 달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율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세율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 유상거래 시에 구간별로 세율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까지 이 구간이 기존에는 2%였습니다. 이 구간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왜 개정을 했을까라고 보면 현 세율 체계의 문제점 때문이죠. 그러니까 6억 원 그리고 9억 원을 일부 조금 초과하는 이 경우에 더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를 문턱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 그 문제를 한번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액대별로 거래 건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6억에서 6억 1천 사이의 거래를 보면 1021건입니다. 그런데 5억 9천에서 6억까지 이 구간의 거래 건수를 보면 6,393건. 그러니까 6억에서 6억 1천보다 무려 6배가 더 많죠. 그만큼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조정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9억대 구간을 보더라도 9억에서 9억 1천 사이가 233건인데 8억 9천에서 9억까지가 2,406건. 그러니까 9억에서 9억 1천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턱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율 체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계산식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가 2%였다면 앞으로의 계산식은 주택 취득가격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세율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안 됐습니다.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 구입 가격이 7억일 때와 7억 5천만 원일 때, 그리고 9억일 때로 나누어 봤습니다. 주택 구입 가격이 7억일 때 기존에 2% 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세액이 1,400만 원인데, 앞으로 개정될 세율을 적용하면 1.67%가 되고 납부세액은 1,169만 원, 231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주택 구입 가격이 7억 5천만 원일 때, 이때는 기존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500만 원, 앞으로 바뀔 세율을 적용하면 이때는 똑같네요. 그래서 1,500만 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9억일 때, 이때가 가장 세금 차이가 많이 나죠. 기존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인데 앞으로 개정될 세율을 적용하면 3%가 되고 납부세액은 2,700만 원, 지금보다 9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6억 초과부터 7억 5천 미만까지는 세금이 감소하고요, 7억 5천만 원은 변동이 없고 7억 5천만 원 초과 9억 이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금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먼저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소하는 구간보다 증가하는 구간, 이 구간이 금액대가 높아요. 그래서 세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 집값은 7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보다 증가하는 구간에 거의 다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세후 부담이 증가합니다. 더구나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세후 부담이 더 크겠죠. 안 그래도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집 사기 힘든데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더 부담이 된다면 집 사기는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거래량은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거래량은 굉장히 급감해 있는데 호가는 굉장히 높거든요. 좀 왜곡된 시장인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예요. 감소하는 구간보다 증가하는 구간, 이 구간이 금액대가 높으니까 당연히 남는 장사가 되겠죠.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지방세인 취득세, 이 세수가 좀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분, 현 세율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이 명분을 앞세워서 세수까지 확보하고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물론 아직 심사 중에 있지만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구입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취득세를 더 내고서라도 충분한 수익과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들로 잘 골라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취득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때문에 앞으로 집을 구입하신다면 더 신중하게 세금을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수익과 차익이 날 수 있는 좋은 물건들로 잘 골라 가셔야 된다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